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앨리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7월 10일 그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아직 그 7월 10일 대책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추가로 또 보완을 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된다 안 된다 말이 너무 많고, 또 특히 지금 임대차 3법 반대 막 소급하지 말라 이렇게 지난 토요일날 또 이제 서울에서 집회도 있었고,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 정말 이제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전반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눈치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뭐 일단 똘똘한 한 채로 기결되고 있는 양극화하고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시장을 보면 그렇게 가파르게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이 22번째 대책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섣불 예전 같아서는 막 그 다음날 막 섣불리 막 움직이고 막 금매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과거의 이런 대책 이후와는 달리, 뭐 물론 대책이 너무 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사실 지금은 투자자가 조금 많이 들어간 그런 지역들은, 특히 이제 그 지역에 법인으로 매수가 많이 됐다, 이런 지역들은 살짝살짝 금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금매들이 오래 정체되는 게 아니라 또 매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대장이 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봐서는 완전히 이 지금 수요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내년 6월 1일 이전에만 또 팔면 되는 그런 어떤 양도 시기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좀 두고 내가 천천히 뭐 매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분양권이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나 이제 이런 소도시, 광역시 소도시에 분양권들이 지금 한 피 2천, 3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던지는 물건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마피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를 건너뛰고 나면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실거주자들이 받아줬든지, 아니면 내가 뭐 여유가 있는,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줬다, 사실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던질 게 아니라 상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런 것들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당장 이제 뭐 보유세의 부담이 커지니까 옥석을 가려서 던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뭐 실거주자라든지 좀 이거를 살 여력이 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분양권 금매, 공급이 없는 지역에 똘똘한 그런 분양권을 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지난주 7월 10일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제가 시장에 이제 전화를 몇 군데 해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갖고 있는 물건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그냥 기동량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7월 13일 조사 기준일로 KB부동산에 나온 그 매매 증감, 그다음에 이제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KB부동산의 이 라이브온 보면 주간 보도자료 보시면 서울 아파트 상승 여전하나 매수 문의 상승세는 꺾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계속 하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죠. 6.17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 실거주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자, 더 늦기 전에 내가 지금 막차라도 타야겠다, 이래서 사실 그 금매라든지 막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이 매수세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7월 10일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이런 매수세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되면서 안정화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리포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금주 상승률 보면
노원구가 1위고 그 다음 광명, 세종, 성북구, 송파구, 서울 중구, 경기도 남양주, 서울 강서구, 안양시 동안구도 들어갔네요. 강북구 이렇게 탑10에 올라와 있는 지역인데요. 어쨌든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서울입니다. 1위에 있는 게 노원구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6.17 안정화대책 나오고 7월 10일 대책 나오면서 굉장히 이 시장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위였다는 거는 일단 노원구 아직은 싸잖아요. 싸니까 어쨌든 이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지금이라도 내가 좀 싸게 사야겠다. 뭐 내가 실거주 해야겠다. 아니면 지금 마지막 차도 난 타야겠다. 이런 아마 이 매수세가 붙어서 좀 그런 거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등인 광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입주권은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지금 광명 5구역 같은 경우는 2주를 하고 있고 1구역이나 4구역 같은 경우에 또 2주를 앞두고 있고 그 뒤에 뭐 대장주들은 어쨌든 이제 입주권이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고요. 3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쉼없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실거주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뭐 한 채, 두 채, 세종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지금 팔고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다 보니 또 전세 매물도 지금 부족해지는 상황에 실거주자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사기도 하고 야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세종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아까 노원구랑 좀 비슷한 상황,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송파구 지금 전세가 없어 난리란 말이죠. 자, 네 번째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리포트에 보면 신월곡 1구역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매도 호가가 이제 급등했다고 해요.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20평대 투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반짝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여기 동북선 경전철 기공식 기대감도 되게 높아지면서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름 뉴타운 단지들 경우 실수요 문의가 꾸준히 있어서 지금 성북구가 아마 4위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에는 호재가 교통 호재가 좀 있습니다. 8호선 연장선 있고요. 또 4호선 연장선 진저선 개통 예정이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남양주 역세권의 이런 인기가 좀 높아졌고 또 다산 신도시에 법원이나 아울렛 입점을 한다든지 또 9호선 추진한다든지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아마 남양주가 투자 수요들이 여전히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투자 수요들이 좀 있는 이유가 하나가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7월 10일 이 대책이 확정되는 7월 말 이후에 이제 세법 개정해서 그게 국회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이제 이 세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내가 빨리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수요들이 아마 지금 핫한 개발 호재 지역에 가서 그 대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사서 등기를 쳐야겠다. 이런 아마 유동성의 장 때문에 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는요. 안양시 동안구에 지금 전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량이 일단 올해까지 없어요. 내년에 이제 10,000세대가 가까이 들어오면서 올해까지는 굉장히 이제 물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양 주변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되게 핫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2주도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세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전월세 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이걸 실거주자가 집을 사는 또 2주 나오면서 대체주택으로 집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안양시 동안구가 또 지금 막 10위 안에 탁 들었죠. 자, 이제 금주 상승률 탑10을 봤고요. 금주 하락률 상위 탑10을 보니까 이제 진주가 1위란 말이죠. 진주가 왜 1인가 봤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주는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수 35만 명인데 1년에 한 1,700세대 정도 필요한데 2020년 현재 지금 4,600세대 예정돼 있고요. 실제로 지금 7월, 8월, 9월 6, 7, 8월에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진주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거의 뭐 움직임이 없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럼 7월 13일자 매매 증감으로 가면 그냥 전주 대비 수치를 봤을 때 몇 개, 아까 상위 탑10에 있는 서울의 몇 개의 지역을 빼고는 수치가 아주 조금씩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 7월 10일 대책 이후로 간망세로 가면서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남구 빼고는 해운대구나 연제구, 수영구가 약간은 조정 국면에 가 있고요. 대구는 실제적으로 지금 신축 분양권만 지금 핫하게 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수성구는 이렇게 조금 이제 핫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인천은 지금 뭐 부평구라든지 계양구, 서구는 지금 조금 떨어졌네요. 서구 물량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데 이 부평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유는 부평구에 지금 GTX도 들어오잖아요. GTX도 들어오고 여기에 지금 백운 2구역을 시작으로 상고 5구역, 6구역, 뭐 신촌구역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실수요자, 이제 구축밭에 신축이 막 들어오면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부평구라서 지금 이렇게 핫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전은 약간씩 떨어졌네요. 대전은 약간씩 떨어졌고요. 울산은 남구는 지금 아예 팍 올랐네요. 남구는 팍 올랐고 중구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똘똘이 대장주는 계속 가고 있고요. 세종은 심지어 1.1까지 올라왔어요. 수치가 0.7에서 1.1까지 올라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수원 강세고 그 다음에 뭐 성남, 분당 여전히 강세고요. 일산도 강세고 마난, 동안구 여전히 부천, 광명 이런 데 계속 강세입니다. 뭐 구리, 남양주, 남양주 이제 0.48에서 0.87 남양주,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 물량이 없으니까 용인도 굉장히 강세고요. 군포, 의왕, 하남은 아주 약간씩 이제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청주가 지금 이제 조정지역으로 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고요. 그 다음에 천안, 동남구 쪽으로 지금 핫하게 재개발 이제 있으니까 핫하고요. 경북의 포항은 지금 북구를 중심으로 이제 준신축들, 그 장성 프로지오가 입주를 이제 마치면서 준신축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여전히 그 창원 성산구, 의창구 여전히 핫하면서 얘네들이 너무 핫하니까 그 다음 이제 마산, 회원구까지 역량이 간 상태입니다. 자, 여기 봤고요. 주간 보도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상승 여전하나 매수 문의 상승세는 꺾였다. 매수 우위 지수의 상승이 꺾이면서 시장 안정화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이런 조금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을 보였죠. 어쨌든 서울은 전 지역 다 상승했어요. 노원구, 성북구, 송파구, 중구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전 지역 다 어느 정도는 상승이 된 상황이고요. 경기도도 지금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광명 포함, 남양주 포함, 아까 남양주 1등이었죠. 인천 부평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군, 교통, 주거환경 되게 갖춰진 이런 삼산동이라든지 7호선 연장, GTX, 수혜 지역인 상곡동 일대 이런 비에 물건이 되게 부족하다. 또 백운 2구역, 상고 5구역, 6구역, 신촌구역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지역 내 실수요자 움직임도 꾸준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전세를 보면 전세는 전부 다 완전히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상승했단 말이죠. 지금 서울 이하 수도권이 공급 없는 지역들은 지금 그 전세 매물이 너무 없고 이 세금 부담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조합원 지금 2년 실거주하라고 지금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집을 비워둘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월세, 전세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원래는 여름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물량이 너무 없어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자, 오늘은 7월 13일 조사일 기준 KB 부동산 주간 동향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요즘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고 갈팡질팡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꾸준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좀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보시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